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5장 비틀림, 이게 일단은 원형 단면축의 비틀림이 되겠죠. 우리가 비틀림 하게 되면 영어로다는 토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축에서의 비틀림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도 하죠. 토크는 회전력에다가 축의 반지름을 곱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 비틀림에서 보게 되면은 비틀림 모멘트와 여기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틀림 응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와 같이 우리가 요거를 정리해 보게 되면은, 자, 한쪽을 우리가 이제 고정시켜 놓고서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 보면은 여기에서 B 다시, 이거 이제 책에서는 이제 C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C라고 해도 상관없고, 여기에서 요것은 비틀림하기 세타예요. 요거 축의 반지름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이 우리가 전단각을 우리가 이제 파이나 또는 감마라고 표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감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전단각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 따라서 감마를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표기한 책도 있죠. 자,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D다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A, B,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C다 라고 해서 모선을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R 세타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전단각 파이 또는 감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했습니다. 원형 단면축에서의 한쪽을 고정단으로다가 이렇게 고정시키고, 우리가 이 프리핸드 쪽을 여기에서 이렇게 비틀림 모멘트 T, 다시 말하면 토션 또는 토크, 이렇게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를 가하니까 모선인 A, B가 B에서 B 다시 말하면 B에서 C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전단 변형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 A, B, A, 여기에서 C 또 B 다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학함수 호도법에서 여러분들 배워서 알지만, 여기에서 비틀림각 요거 세타다라고 하게 되면 반지름이 축의 반지름이 R일 때 요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하는 거 아시죠? R 세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R 세타다, 미소호에 상당하는 전단 변형률을 말한다. 전단 변형 양을 말하겠죠. 이거는 R 세타 하면 호의 길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이 우리가 이제 축의 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서 전단각 파이 또는 감마를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탄젠트 감마다 또는 파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책에 따라서 감마나 파이를 표기를 하니까. 자, 이건 전단각을 말하는 거예요. 전단각.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밑변물의 높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기울기나 마찬가지라 탄젠트 파이, 탄젠트 감마는 L분의 R 세타다. 그런데 AB분의 BC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B는 샤프트의 길이고 요거는 R 세타다 이렇게 되죠. R 세타. 탄젠트 파이 감마는 우리가 L분의 R 세타 이렇게 정리됐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가 일식이다 이렇게 놓고, 이 축의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미끄럼 변형이 생겼는데, 토크를 제거하게 되면 다시 C가 원점인 B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탄성체 영역은 우리가 항상 외력을 가하면 변형이 생기고, 외력을 적용했을 때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탄성 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탄성. 자, 그래서 여기서 후쿠의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후쿠의 법칙이 뭐예요? 정비례 법칙이니까. 정비례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비틀림 응력 타우는 비례하더라. 뭐에 비례하냐? 전단 변형률 감마에 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죠. 전단 변형률 감마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축 재료에 우리가 어떤 거냐 해서 횡탄성 개수, 전단탄성 개수를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타우는 여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축 재료에 따른 전단탄성 개수, 가로탄성 개수, G감마.
감마는 우리가 뭐예요? L분의 R 세타. 이렇게 L분의 R 세타. 이렇게 돼요. 감마는 L분의 R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다시 말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L분의 R 세타인데 요 각이 우리가 작은 각일 때 얘는 우리가 약 파이로다가 표기할 수 있고 이거는 변형량과 전단 변형량과 원래의 길이에 대한 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단 변형률 감마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감마, 전단 변형률 감마 이렇게. 그래서 전단 변형률 감마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L분의 R 세타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G에다가 L분의 R 세타 이렇게 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자, 탄성로 쪽으로다가 L분의 R 세타. 그런데 축의 길이나 여기에서 축 재료에 따른 전단 탄성 개수 요 비틀림각 세타 요것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자, L분의 G 세타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콘스탄트 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비틀림 응력은 전단 응력이나 마찬가지인데 비틀림 응력은 반지름 R에 비례하더라 이런 얘기죠. 반지름 R에 비례한다. 자, 타우는 비례한다. 뭐에 비례하냐? 반지름 R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직선함수라는 거예요. 직선함수. 그래서 여기서 경계 조건을 고려하게 되면 먼저 x가 제로이면 이거는 축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축의 중심에서는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R가 제로이면 타우가 제로다. 축의 중심에서는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R이 최대가 되는 X가 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R이 제로이면 이건 R이 제로죠. X가 제로. R이 제로이면 축의 중심에서는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지 않고 R이 증가하면 최대가 되는 점은 축의 맨 바깥 부분, 표피 부분이죠. 표피 부분. 자, 그래서 R이 표피 위주 맨 바깥 부분에서 응력은 최대가 된다. 타우어 맥시멈. 타우어 맥시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G L분의 요거를 표피해서의 우리가 반지름을 R0 최대 반지름을 R0라고 하면 R0L이다. R0L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요렇게 했을 때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기를 했을 때 우리가 축이 비틀림멘트를 받았을 때 파괴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의 표피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 타우어 맥시멈은 허용 비틀림 응력인 요거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서 우리가 얘가 더 커야지만이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요거를 갖다가 비틀림 응력에 대한 분포도를 그림으로 도식적으로 표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봐요. 미소 면적을 취해서. 자, 요거를 우리가 샤프트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축의 중심이 오고 비틀림멘트가 가해진다. 비틀림멘트. 자, 토크가 가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L분의 G 세타가 일정할 때 비틀림력은 반지름 아래 직선적으로 선형적으로 비례 증가해서 표피에서 최대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응력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응력이 최대가 된다. 타우어 맥시멈. 표피 부분에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타우어의 이렇게 동권을 만족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최대값이 축 재료의 허용 비틀림 응력 요거 이러한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그래 이제 안정성이 확보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가 반경을 로라고 했고 두께를 D로다 이렇게 표기해요. 최대 반지름은 뭐예요? 최대 반지름은 R0라고 그랬죠. 표피에서는 R0다 이렇게 정리돼요. 자, 여기에서 요 비틀림 응력과 반지름은 직선적으로 비례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렇게 예? 얘가 반지름이 로인 부분에서 타워로 여기에서 얘가 R0인 부분 R0일 때 타워 맥시멈 이렇게 하니까 비틀림 응력은
반지름에 비례하는 거죠. 직선적. 이러한 삼각형과 이러한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로일 때 타워 로는 R제로일 때 타워 맥시멈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되죠. 자. 그래서 타워 로인 곳에서의 우리가 비틀림 응력은 최대값 타워 맥시멈의 로분의 R제로다. 로분의 R제로. 이렇게. 로분의 R제로.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R제로분의 로네요. R제로분의 로. 이렇게. 자. 요거는 타워 로는 R제로분의 로. R제로분의 로 타워 맥시멈. 자, 로 타워 맥시멈.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반지름과 우리가 비틀림 응력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메가파스칼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가 여기에서 최대가 되죠. 자, 이런 경우를 여기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얘가 dt가 되고 얘가 dt가 되고 이렇게 미소 면적 D에 작용하는 미소 비틀림 모멘트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dt는 미소 비틀림 모멘트는 여기에서 타워로 이렇게 임의의 반경 타워로에다가 DL을 하면 힘이 되겠죠. 타워로에다가 DL을 하면 힘이 된다. 힘에다가 뭐예요? 반경 로제로 이렇게 힘 곱하기 거리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비틀림 저항 모멘트예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요 타워 로 대신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타워 맥시멈의 R제로분의 로에다가 우리가 DA에다가 또 로가 곱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 양변을 제로에서부터 A까지 우리가 DT는 이렇게. 자, 우변항은 R제로분의 타워 맥시멈의 R제로분의 타워 맥시멈의 인테그랄 제로에서부터 A에 대해서 로의 제곱의 DA가 되네요. 이렇게. 자, 뭐 여러 가지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틀림 모멘트, 비틀림 저항 모멘트, 이거는 우리가 축에서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전체 면적에서의 DT는 전체 비틀림 모멘트 T가 되는 거죠. T. 패스 펑션으로다가 여기에서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제로에서 A에 대해서 로 제곱 D.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극관성 모멘트 아시죠? 자, 그래서 R제로분의 타워 맥시멈의 폴라너시 모멘트 IP 값 되는 거예요. 자, 원형 단면인 경우 극관성 모멘트를 반지름, 축의 반지름을 나누게 되게 되면 얘는 우리가 극단면 계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떻게 유도하든지 여기에서 타워 맥시멈에다가 극관성 모멘트를 축의 반지름으로 나누게 되면 극단면 계수가 되는 거예요. ZP 이렇게. 요것이 우리가 축에서 너무나 중요한 비틀림 모멘트 또는 비틀림 저항 모멘트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T는 타워 맥시멈 ZP. 요 공식이 우리가 축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공식을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교재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다른 조건 관계없이 우리가 비틀림 응력이 축의 반지름에 비례한다로부터 쭉 유도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얘가 뭐예요? 5-5 공식인가요? T는 우리가 타워 맥시멈 ZP다. 요거 극단면 계수죠. 요거를 잘 메모리 하시는 겁니다. 축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미 배웠으니까 원형 축이냐, 원형 단면의 축이냐, 또 속빈 축이냐에 따라서 얘를 암기하고 있으면 되죠. 요 극단면 계수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얼마가 되냐? 먼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암기를 해야죠. 원형. 자, IP 값을 암기하면 원형 단면인 경우는 32분의 파이 D의 4승이고 속빈 축인 경우에 IB는 32분의 파이의 D2의 4승에 마이너스 D1의 4승이죠. 이렇게.
얘는 속빈, 여기는 실체축, 얘는 속빈축에서의 극관성 모멘트인데 요거를 반지름으로 나눠 2분의 D로 다 나눠주게 되면 극단면계수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극단면계수 ZP가 우리가 2분의 D에 IP를 하게 되면 요거는 32분의가 아니라 얼마?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 D 3승이 되겠죠. 16분의 파이 D의 3승. 얘를 잘 암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속빈축인 경우에는 우리가 극단면 계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IP 값을 상하 연단거리, 가장 도심축에서 가장 먼 거리로 나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바깥지름의 반지름이 되겠죠. 2분의 D2에다가 IP는 요거 그대로 32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16D2분의 파이의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외경비 X를 갖다가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B다 이렇게 놓고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이거는 이꼬로 요거를 D2의 4승을 앞으로 빼게 되면 4개하고 요거 하나하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자, 요거 내외경비를 이렇게 놓고서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16분의 보기좋고 알기 쉽게 D2의 세제곱에 1-X 4승이다. 요거를 외우라 그랬죠. 여기서 요거를 외우라 그랬습니다. 얘는 이거하고 등식이 만족한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나중에 기계 설계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축에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토크가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와 같이 반지름과 비틀림 응력은 뭐예요? 비례한다. 비례. 반경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가장 비틀림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표피, 외주에서 가장 비틀림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극관성 모멘트, 극단면 계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는 비틀림 응력에다가 극단면 계수 아시겠죠? 요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축에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